어머니, 그렇게 피곤한 척하지 마세요. 어쩜 연기가 가면 갈수록 더 느세요. 시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며느리가 내뱉은 이 차가운 말 한마디. 한정순 씨는 그 순간 자신이 가족이 아닌 그저 무료 가정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암 치료를 마치고 겨우 회복된 몸으로 손자를 돌보며 살아가던 그녀에게 며느리의 이 한마디는 모든 희망을 앗아가는 선고와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평소와 같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회의 자료를 정리하던 중 문득 어머니와 도윤이가 걱정되어 스마트폰으로 집안 CCTV를 확인했습니다. 아이를 돌보시는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몇 달 전에 설치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날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화면 속에서 5살 손자 도윤이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할머니인 한정순 씨가 바닥을 닦고 있었는데 갑자기 걸레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도윤이가 장난감을 떨어뜨리고 울면서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순 씨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어지러워하는 모습이었죠. 몇 년 전 암 치료를 받았던 그녀에게는 이런 증상이 종종 나타났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만 참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할머니 옆에서 작은 손으로 등을 쓸어주며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엄마 올까요?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CCTV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지연 씨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와서 어머니를 도와드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화면 속 상황은 그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연 씨는 바닥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와 울고 있는 아들을 보더니 전혀 놀라거나 걱정하는 기색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피곤한 척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움직이시면 건강에 좋아요. 민수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어머니는 힘겹게 일어나려 애쓰고 계셨지만 몸에 힘이 없어 계속 비틀거렸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가방을 소파에 던져놓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아, 그만 울고 장난감 정리해. 엄마 피곤해. 지연 씨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녁은 언제 준비되나요? 오늘 학부모 상담하느라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민수 씨는 스마트폰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면 속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계셨는데 지연 씨는 냉장고 문을 열어젖히며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 장보기도 안 하셨네요. 집에서 뭘 하신 거예요? 민수 씨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본 것이 현실인지 의심했습니다. 그가 알던 따뜻하고 착한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 씨는 평소와 같이 단정한 모습으로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에 단정한 블라우스, 그리고 온화한 미소까지 누가 봐도 완벽한 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지연 선생님은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옆 반 담임교사가 복도에서 말했습니다. 지연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전부죠. 특히 우리 반 아이들은 정말 소중해서 늦게까지라도 하나하나 챙겨주고 싶어요. 가정에서도 행복하시겠어요. 시어머니께서 육아를 많이 도와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어머니께서 도윤이를 친손자처럼 아껴주셔서 제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교무실 안에서 그녀는 완벽한 모범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늦게까지 남아서 개별 상담을 해주고 학부모들과의 면담에서도 항상 친절하고 전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완벽한 선생님으로 통했죠. 박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세요? 집에서도 힘들 텐데.
집에서는 어머니께서 모든 걸 다 해주세요. 저는 그냥 들어가서 쉬기만 하면 되거든요. 동료 교사들은 지연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일과 가정을 완벽하게 양립하는 워킹맘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지연 씨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지연 씨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정순 씨가 도윤이와 함께 블록을 맞추고 있었는데 바닥에는 장난감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청소는 제대로 하신 건가요? 지연 씨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문지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는 하루 종일 도윤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미안해. 도윤이가 계속 보채서 놀아달라고 해서. 변명하지 마세요. 시간 관리를 잘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하시는데 왜 어머니만 못하세요? 도윤이가 엄마의 차가운 목소리에 무서워하며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정순 씨는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지연 씨의 날선 시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는 언제 하실 건가요?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사온 식재료들이 냉장고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지금 바로 할게. 정순 씨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수 씨는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 씨가 집에 돌아오자 지연 씨는 또다시 완벽한 며느리로 변신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요? 지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남편의 가방을 받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연이가 항상 어머니 덕분에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순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일이지.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도윤이도 할머니를 엄청 따르고 민수 씨는 진심으로 감사해했습니다. 지연 씨가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감사하죠. 민수 씨는 이런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좋은 아내와 효심 깊은 어머니를 두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CCTV 화면 너머의 진실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이중적인 모습이 계속되면서 정순 씨의 일상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암 치료를 마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고 자주 어지럼증과 관절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순 씨는 도윤이와 함께 놀아주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서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 씨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완전히 길들였어. 이제는 내가 뭐라고 해도 절대 반박 안 해. 지연 씨의 목소리에서 비웃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완전 베이비시터야. 공짜로 애 봐주고 집안일까지 다 하니까 얼마나 좋은데. 어차피 집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암 환자였잖아. 몸이 안 좋다고 하던데. 에이, 그런 핑계 대면서 게을러지는 거지. 조금씩 일 시키니까 괜찮더라고. 사람은 움직여야 건강한 법이야. 정순 씨는 이 대화를 우연히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는 가족이 아닌 그저 이용당하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 씨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또다시 요구사항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마트 가서 장보기 하시고요. 도윤이 유치원 준비물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녁은 꼭 7시 전에 준비해주세요. 제가 일하느라 신경 쓸 시간이 정말 없어요. 정순 씨는 어젯밤부터 계속 어지럽고 몸에 힘이 없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도 돌리시고 빨래도 널어주세요. 요즘 너무 대충 하시는 것 같던데. 도윤이가 할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지연 씨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할머니는 괜찮으셔. 그냥 게으른 것뿐이야. 지연 씨가 출근한 후 정순 씨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 종일 도윤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 아픈 척해요? 어느 날 지연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정말 괜찮아. 정순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해주세요. 다른 할머니들은 훨씬 나이가 많아도 손자 둘씩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하던데 정순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자니 며느리와의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됐고 그렇다고 혼자 참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늦게 도윤이를 재우고 나서야 정순 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노라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아무도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더욱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정순 씨의 고통스러운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정순 씨의 몸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야위어갔고 기력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혼자서 모든 것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옆집에 사는 오랜 친구 영숙 씨가 놀러 왔습니다. 정순아, 너 많이 야위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영숙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정순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단순히 피곤한 수준이 아니야. 병원은 다녀왔어? 정순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괜히 병원 가서 돈 쓰지 말라고 해서.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지. 영숙 씨는 친구의 손목을 잡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손목에 멍 자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순아, 이건 뭐야? 어디서 다쳤어? 아, 그냥 부주의해서. 정순 씨가 당황하며 소매로 손목을 가렸습니다. 영숙 씨는 친구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가 말하기 꺼려하니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민수 씨도 어머니의 변화를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어머니가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밥도 잘 드시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 정순 씨는 아들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지연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걱정하실 것 없어요. 그냥 운동 부족이에요. 집에만 계시니까 체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괜히 돈 쓸 일 없어요. 지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자랑 노는 걸 워낙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활기차 보이실 텐데. 민수 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윤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순 씨의 몸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어떤 날은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고 또 어떤 날은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지연 씨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피곤한 척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움직이시면 건강에 좋아요. 이 말은 이제 정순 씨에게 일종의 주문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을 호소할 때마다 돌아오는 차가운 반응이었죠. 도윤이만이 할머니의 고통을 순수한 마음으로 걱정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아? 아픈 것 같은데. 도윤아,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도윤이가 있어서 할머니는 힘이 나. 정순 씨는 손자만큼은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순진한 관심마저도 지연 씨는 반겨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할머니는 괜찮으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할머니가 약한 척 하시는 거야. 정순 씨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서러웠지만 손자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취급받는 것은 더욱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순 씨는 혼자서 모든 고통을 삼키며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의 몸 상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걷다가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밤에는 가슴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영숙 씨의 강력한 권유로 혼자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셨던 암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정순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전 힘들게 이겨낸 암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스트레스나 과로는 재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정순 씨는 검사 결과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집안이 불편한데 자신의 병 때문에 더 큰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가 정순 씨의 가방에서 검사 결과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지연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좀 몸이 안 좋아서 암재발이요? 지연 씨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 그런데 남편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지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히 문제만 커져요. 민수가 알면 회사 일에 집중 못할 거예요. 하지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건강하게 지내셨는데요. 의사들이 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더 지켜보세요. 정순 씨는 며느리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데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프다고 해서 집안일을 안 하시면 안 돼요. 도윤이는 누가 봐요? 그날 밤 정순 씨는 혼자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암이 재발했다는 충격도 컸지만 가족에게서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 슬펐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정순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마치 정순 씨의 병이 자신에게 불편함만 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치료는커녕 아들에게 알리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다음 날부터도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여전히 도윤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몸이 더욱 힘들어졌지만 지연 씨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또 피곤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연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요. 집에서는 맡은 역할을 해주세요. 정순 씨는 가슴속 깊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마저도 혼자 삼켜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가족의 이해와 배려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순 씨는 암재발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혼자만 안고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암재발 진단을 받은 후 정순 씨의 몸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여전히 냉혹했고 오히려 더욱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순 씨가 도윤이와 함께 블록을 맞추고 있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도윤이가 울면서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정순 씨는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때 지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시어머니와 우는 아이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또 드라마 하시는 거예요? 지연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어지러워서. 정순 씨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몸이 약하다면서도 애는 잘 보시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닌가요? 도윤이가 엄마 할머니 정말 아파 보여라고 걱정했지만 지연 씨는 아이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관심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정순 씨는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영숙 씨가 다시 놀러 왔습니다. 정순 씨의 모습을 본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순아, 이게 뭐야?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정순 씨는 많이 야위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정순 씨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영숙 씨가 차를 따라주려고 정순 씨의 손목을 잡았을 때 또다시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심했습니다. 정순아, 이 멍은 뭐야? 어디서 다친 거야? 아, 그냥 부주의해서. 정순 씨가 당황하며 소매를 내렸습니다. 영숙 씨는 이상함을 직감했습니다. 정순아, 혹시 며느리가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정순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연이는 좋은 애야. 하지만 영숙 씨는 친구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편 지연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손자 돌보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지연 씨가 동네 엄마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도윤이랑 놀아주시는 걸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부럽네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다니. 네, 저도 처음에는 미안했는데 어머니께서 워낙 즐거워하시니까 안심이 돼요. 오히려 일을 안 시키면 심심해하세요. 지연 씨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정말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요즘 시어머니들 대부분은 손자 봐주는 것도 싫어하던데 어머니는 달라요. 정말 헌신적이세요. 하지만 집에서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정순 씨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고 지연 씨의 요구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느려요? 다른 할머니들은 훨씬 빠르게 하시던데. 지연 씨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몸이 좀. 정순 씨가 말하려 했지만 지연 씨가 차단했습니다. 또 핑계세요? 정말 지겹네요. 정순 씨는 더 이상 변명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만이 남은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민수 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잠깐 CCTV를 확인하던 민수 씨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는데 지연 씨가 들어와서도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힘든 척 하시는 거예요? 제가 더 피곤해요. 지연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민수 씨는 경악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아파서 쓰러져 계시는데 아내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충격을 감추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여전히 남편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상태 어떠셨어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도윤이랑 잘 놀아주시고. 지연 씨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CCTV를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연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져도 방치하는 모습, 집안일을 강요하는 모습, 그리고 친구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머니를 조롱하는 모습까지. 시어머니 완전히 길들였어. 이제는 뭘 시켜도 순순히 해. 지연 씨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몸이 안 좋다며? 그런 핑계 대지 못하게 했어. 사람은 움직여야 건강한 거라고 계속 말해주니까 이제 불평하네. 민수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내가 이렇게 잔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면서 민수 씨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랫동안 고통받고 계셨고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바보였다.
민수 씨는 머리를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야윈 얼굴, 기력 없는 모습, 그리고 최근 들어 더욱 말수가 줄어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민수 씨는 회사 동료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야. 동료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어머니를 보호해야 해. 하지만 지연이는 평소에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이중인격자들이 그런 식으로 주변을 속이는 거지. 민수 씨는 동료의 말을 듣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이런 상황에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는 또다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시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가 들어와서 한 말은 민수 씨의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피곤한 척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움직이시면 건강에 좋아요. 민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학대받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이건 학대다.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민수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힘없이 주저앉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전혀 도와주지 않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녁 준비 다 했어요? 민수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아서 지연 씨와 정면 대결을 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수 씨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집에서 지연 씨를 기다렸습니다. 노트북에는 지난 몇 주간의 CCTV 영상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도윤이와 함께 방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지연 씨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민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지연 씨가 평소와 같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앉아. 민수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연 씨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걸 봐. 민수 씨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연 씨가 쓰러진 어머니에게 차갑게 말하는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피곤한 척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움직이시면 건강에 좋아요. 지연 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이건 더 있어. 민수 씨가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지연 씨가 친구와 통화하면서 어머니를 조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완전히 길들였어. 완전 베이비시터야. 지연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민수 씨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는데도 지연 씨가 전혀 도와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 씨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머니께 죄송해요. 스트레스? 그게 학대의 이유가 될 수 있어? 민수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때 정순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신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가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정순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 산 걸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민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연 씨가 정순 씨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수 씨가 막았습니다. 이건 학대야. 어머니를 병들게 한 건 당신이야. 민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으로 함께할 수 없어.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지연 씨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도윤이는 내가 키울게. 그날 밤 민수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정순 씨의 암 재발 상태가 심각하다며 즉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걸 혼자 감추고 계셨어요? 민수 씨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너희들 사이만 나빠질까봐.
정순 씨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몇 달 후 정순 씨는 아들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속에서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도 완료되었고 도윤이는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정순 씨와 도윤이가 공원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 도윤이가 순수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응, 우리 도윤이가 있어서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정순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로소 진짜 가족의 모습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운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순 씨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